제 멤버십 가입은 구독료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일은 준수입니다. 강남구청장 오시장에게 압구정 음마 재건축 결단 촉구.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강남 압구정 아파트와 음마 아파트의 조속한 재건축 추진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 시장과 면담에서 음마 압구정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공약으로 내건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라고 말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 재건축 최대여 압구정과 대치는 오 시장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본인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강남 대여들은 언제가 되었건 간에 누군가는 진행하고 매듭지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주 세대가 상당수 많아지고 주택 멸실이 되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가격은 당연하고 빌라, 오피스텔까지 폭등할 우려가 있기도 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는 진행해야 할 문제인 겁니다. 언젠가는 넘어가야 할 산이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단순히 안전진단 차원에서 막아두지 말고 관리 처분인 것까지는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 시장님께서 정부를 설득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이주 수요가 단기간에 몰리지 않도록 재건축 이주 및 철거 시기는 서울시에서 조율만 한다면 어느 정도 예견된 문제점은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민이 발생한다면 이 이주민들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하는 착한 임대인이 나타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주민이 된 임차인이 거주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실거주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퉁쳐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까지 부여.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집주인들은 집 많은 경기도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세입자들에게 집을 내놓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근을 제시하는데 마다하지 않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또한 서울시에서는 이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다수 확보 및 임차해서 수리해주고 전대차하는 방식으로 멸실된 주택을 해소하려는 노력만 하더라도 당연히 주민들의 삶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왜 이주민들을 위해 예산을 막 쓰냐고요? 저는 그 부담을 당연히 재건축을 추진하는 민간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또 적지만은 가구당 이주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주 가구당 2년치 월세를 지원하는 비용, 당연히 조합에서 부담해야 할 문제이죠. 그 조건을 수용하겠으면 재건축 진행하도록 승인해 주는 거죠. 재건축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손실이 생길 수 있고 이득이 생길 수 있으니 부담해야 하는 게 타당한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결국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고정된 조건에서 최선의 대안을 가져와라. 세상에 이런 말이 제일 비겁할 뿐더러 그 무엇도 책임지기 싫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거라 시민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거지 않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 전 뭐라도 보여주어야지만 다시 시민들로부터 표를 돌려받지 않겠습니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만간 여당 부동산 특위 작품인 종부세, 양도세 개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세법이 지금 현재 뭐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누더기 세법이라 불립니다. 지난 4월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참패하자 전반적인 부동산 세부담을 줄이겠다며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가 당내 강성 세력의 반발이 잇따르자 두 달 넘게 우왕좌왕하고 있다. 집을 사거나 팔아야 하는 실수요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기사에 나와 있듯이 결국 정치 다툼의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었고 서울 부산시장 선거 결과로 국민들이 답을 해주자 그제서야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고자 하니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반발에 부딪히게 되자 집값 상위 2% 부과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세금 방안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매년 상위 2% 주택 명단을 발표하기 전까지 도대체 내가 올해 세금을 내는지도 알 수 없어 또 국민들만 골머리 썩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 난도질을 당한 조세 정책은 국민들의 다양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장 행정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세금 폭탄에 반발해 조세 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총 1만 2282건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 6,003건과 비교해 2배 넘게 폭증했다. 지난해 하루 36건씩
조세 불복 청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뭐 그냥 생떼 부리는 납세자가 증가한 것 아니냐고요? 기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단순한 납세자들의 떼쓰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기간 조세심판원의 사건 인용률 단순한 납세자들의 떼쓰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기간 조세심판원의 사건 인용률은 21.7%에서 30.0%로 상승했다. 조세심판 10건 중 3건은 정부가 지고 있는 셈이다. 한 세무법인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25번 넘게 나왔고 세법 개정도 여러 차례 이루어지면서 양도세와 같은 자산 승계만 집중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세무사들이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며 납세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은 이미 실패한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 뭐라고요? 초창기처럼 멋진 슬로건에 따라 아주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불만이 조세 불복 청구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이 그 슬로건과 전혀 딴판이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사람들을 믿을 바엔 내가 스스로 움직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종부세, 양도세 기준 완화 발표요? 세금 폭등시켜놓고 이제 와서 완화해주겠다고요? 저는 마치 집값 사이클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배 넘게 폭등하고 15% 하락하면 이것 봐, 우리가 잘해서 집값이 안정화되었잖아. 에휴, 그냥 이야기 마칠랍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